여러분 혹시 그 뱅크시라는 그 예술가를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아마 많이 아실 거라 또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뱅크시. 영국의 예술가죠. 미술가고 그리고 또 영화 감독이고 그래비티 예술이라 그래가지고 길거리에 사회 풍자에 관한 뭐 그런 그림이나 어떤 그 설치 기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전시하는 그런 인물 가운데 유명한 분이 뱅크시인데 얼굴 없는 그런 미술가로 또 예술가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이 1990년대 이후부터 이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법 그래도 이제 활동 기간이 30년에 가까운 30년을 넘었다고도 볼 수 있겠죠. 30년에 아무튼 근접하는 그런 활동 기간을 가지면서도 아직까지 이 사람의 얼굴이 누군지는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사람의 작품들은 굉장히 유명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어, 엄밀히 말해서 전통적인 그 예술가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거칠고 그리고 무엇보다 비판 의식이 많이 담겨 있는 그런 작품들을 길거리 벽화에 그리는 것으로 아주 유명한 이런 사람입니다. 이 대표적인 그 작품이 여기 그림과 같이 있는 풍선을 든 소녀라는 이 작품이죠. 이것도 역시 벽화로 그려져 있는 것을, 어, 그, 액자로 해가지고서, 이제 소더비, 이 경매에 이제 그 입찰이 됐던 작품으로 유명합니다. 풍선을 든 소녀. 이 작품이 되게 유명해진 것이 또 이 경매에서의 화려한 그 퍼포먼스가 한 번 있었죠. 이게 총 2018년도에 이제 소도비 경매에 나왔었던 그런 작품인데, 이게 경매를 하고 나서 입찰가가 한 100만 달러 정도, 100만 달러가 넘는 그런 금액에 이제 입찰이 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입찰하고, 그리고 그 땅땅땅 치면서 그 경매가가 결정되자마자 이런 퍼포먼스가 있었죠. 액자에다가 이 절단기를 설치해 놨어가지고 이 입찰이 되자마자 이 절단기에 그림이 잘려서 나가는 그런 화려한 어떻게 보면 퍼포먼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굉장히 놀라고 당혹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 그래서 이 작품을 이제 이 사람은 이제 파괴를 통해서 뭐 창조가 이루어진다는 어떤 그 피카소의 그 말을 인용하면서 이러한 퍼포먼스를 한 그런 어떤 설명들을 이렇게 간단하게 붙여주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현대 미술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자세가 어, 어, 그렇게 고상하지만은 않은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조금은 허황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조금 비판하는 그런 모습에서 이러한 퍼포먼스를 했다고 하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렇게 하고서도 이러면 이제 그 그림을 산 사람이 이제 100만 달러라는 100만 달러 이상의 큰 금액을 주고 구입을 한다고 했었는데 이러면 이제 그것은 구매가 취소를 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구매 취소를 안 하고 이 상태로 그림을 사갔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그 입찰자가. 그래서 이 그림을 이제 3년 후에 되팔았다고 하는데 2021년도에 그때 오히려 근데 이제 작품의 이제 그 제목을 이제 쓰레기통 속의 사랑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바꿔서 다시 소도비 경매에 입찰을 했는데 그때는 더 웃긴 것이 이렇게 잘려져 나간 그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100만 달러 이상의 그런 금액이 이때는 300만 달러 이상, 3배 이상의 값이 폭등을 하면서 이 상태로 이제 또 팔렸다고 합니다. 아무튼 어떻게 조금 저희들 입장에서 사회 비판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얘기하고 그리고 사회 현상에 대한 허황을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이 뱅크시라는 이 작가는 이 예술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굉장히 큰 돈을 이렇게 버는 모습을 이제 볼 수 있었는데 한편으로는 조금 부럽기도 하면서도 한편은 정말 우리들이 인간의 모습이 정말 이렇게 허황 속에 사는 것이 아닌가라는 조금 허무한 그런 느낌을 들게끔 해주는 이런 작품도 300만 달러가 넘는 금액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인간의 어떤 허황된 모습, 이기심 이런 것들을 또 볼 수 있는 그런 어, 이런 그 경매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감정이었지 않나 이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런 모습으로 유명한 것이 이제 뱅크시라는 그런 예술가입니다. 영화 감독이었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의 그 주요한 그 작품 가운데 작품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하나 테마파크 공간 예술을 하나 작품을 하나 만든 적이 있습니다. 디지몰랜드라는 이런 그 공간, 이 테마파크를 하나 영국 어디 한 시골에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그냥 보기에도 뭐 디즈니랜드를 풍자했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그 디즈몰랜드라는 그런 테마파크를 여러 수십 명의 그런 작가들과 함께 조성을 했는데 이 모습이 참 기괴했습니다. 기괴했죠. 이게 2015년도에 이제 만들어진 테마파크라고 하는데, 놀랍게도 이 지금 보이는 모습 그대로가 완성된 테마파크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조금 음산하고, 그리고 약간 조금은 소름이 끼쳐지는 그런 모습의 테마파크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모습 자체는 디즈니랜드를 뭐 거의 모티브로 해가지고 만들었죠. 그래서 그 허황된 꿈을 쫓는 우리들의 허상을 허상의 화려한 곳의 이면을 보여준다는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이제 테마파크였다고 하는데 이제 입장하는 곳부터 이 종이로 만든 이게 이 실제의 입장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데 이 종이로 만든 그 검색대에 그 종이로 만든 뭐 CCTV 이런 것을 달아놓고서 그 허위 의식으로서 이런 검색대를 만들고 사람이 이제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었고 여기에 있는 그 지금 봉사자들의 모습인데 모습은 꼭 미키마우스의 그 그 머리띠를 차고서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일반 그 놀이공원의 모습에 그런 그 봉사자들하고는 모습이 많이 다르죠. 많이 귀찮아하고 많이 힘겨워 보이고 이런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했던 그런 퍼포먼스를 또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입구의 모습인데 우리들이 잘 아는 인어공주의 모습을 조금은 이게 뒤틀린 그런 시각으로서 이렇게 보이게끔 만들어 놓기도 하고 그리고 이것은 호박마차를 타고 가는 그 신데렐라였죠. 예, 신데렐라인데 호박마차를 타고 가다가 전복되는 그런 모습을 표현해냈고 그 옆에는 파파라치들이 이제 사진을 찍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 놓기도 하고요. 그리고 돌고래 쇼를 이렇게 하는데 돌고래가 나오는 곳을 보면은 이제 변기입니다. 변기 속에서 돌고래가 나오는 이런 퍼포먼스를 이제 보여주기도 하는 그런 테마파크가 이 디즈몰랜드였는데 이것을 이제 뱅크시가 기획하고 만들었다고 합니다. 약간의 많은 풍자가 들려있는 모습이죠. 화려한 이면 속에 뒤에 있는 조금 어두운 면들을 저희들이 많이 보여주는 그런 퍼포먼스를 이게 5주 동안만 개장을 했다고 하는데 또 이것도 역시 대박이 나가지고 5주 동안 그 6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신청을 하고 또 거의 1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여길 다녀갔다고도 하는데 그리고 또 굉장히 처음에는 싼 가격에 표가 구매를 해서 들어갈 수 있었음에도 나중에는 거의 뭐 100만 원이 넘는 암표 가격이 있을 정도로 이러한 것을 정말 상상도 하기 어떻게 보면은 망해가는 듯한 모습의 테마파크 놀이공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뱅크시라는 그 이름값 하나로 인해서 굉장히 대박을 쳤던 5주 동안만 개장을 했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보러 오고 또 관람을 했던 그런 디즈니랜드였습니다. 그런데 또 이 디즈니랜드 이 테마파크를 이 뱅크시가 그래도 이 사람은 그래도 이러한 자신이 가진 이 수익금들은 다 이 주변 그 지역에다가 그 환원하는 것으로 유명하고 이 테마파크 자체도 이제 그대로 이제 프랑스의 칼레 지역에다가 난민들이 그 머물 수 있는 곳으로서 다시 꾸며 가지고서 난민들 수용소에 기증을 한 것으로 또 뭐 그렇게 이 사람의 행적 자체가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과 그런 아쉬움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지만 이 사람이 보이는 나중에 행적들은 그래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는 굉장히 또 긍정적인 면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예술가임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뱅크시라는 이 그 얼굴 없는 이 예술가가 보여주는 이런 퍼포먼스들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생각해 볼 여지는 많이 주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뭐 21세기 들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예술가로서도 항상 그 손에 꼽히는 그런 사람이기도 한데 이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파격이죠, 파격. 그리고 그 그리고 사회에 대한 비판. 사실 불교도 그 출발점은 사회에 대한 안 좋은 그 부조리에 대한 비판에서부터 사실은 시작이 됐습니다. 그 사회에서 맞은 것을 가진 사람이 더 많은 것을 취할 수 있고 그리고 더 지금도 뭐 마찬가지지만 더 어려운 사람들이 더 어렵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대한 부정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나누려고 했던 것이 불교의 사실은 시발점, 출발점이었다고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리고 약간의 비유로서도 얘기를 많이 하셨던 것이 부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뱅크시가 지금의 그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어떤 비판을 이렇게 예술로서 표현하는 것처럼 부처님도 역시 사회 속에서 사람들 속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특히 가진 자들 앞에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많은 공감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불교도 그렇게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질 수 있었고 지금 뱅크시의 모습도 역시 이러한 화려하다고만은 할 수 없는 이런 그 사회적 뒷면에 대한 어두운 부분을 이야기함으로써 사람들의 좀 많이 공감을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변화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긴 합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이 조금은 자신에 대한 잘못들을 인정할 줄 알고 반성할 줄 알고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면 아마 그것이 큰 좋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더 빠른 방법이 될 거라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것이 특히 잘못에 대한 인정부터 시작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변화를 할 수 있는 가장 먼저 되는 기본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좀 하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눈을 감아 보겠습니다. 편안하게 자리를 잡고 허리를 똑바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몸 전체를 편안하게 이완시켜 보겠습니다. 명상을 하는 동안 눈을 감고서 여러분의 의식을 자기 안으로 가져오겠습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저의 안내를 따라서 자연스럽게 명상을 해보겠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다시 길게 내쉬어 보겠습니다.
눈을 감은 채로 당신을 아주 많이 사랑하는 당신과 가까운 한 사람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당신 옆에서 당신에게 사랑을 보내고 있다고 상상해 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당신이 안전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 사람에게서 당신을 향한 따뜻한 바람과 사랑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에게서 충분한 사랑을 느꼈다면 이제 다시 그 사람에게 내가 받은 사랑을 돌려주겠습니다. 당신의 모든 사랑과 따뜻한 바람들을 다시 보내주면 됩니다. 당신처럼 그 사람도 그저 행복할 수 있길 바라시면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당신이 평안하기를, 행복하기를, 고통에서 자유롭기를, 내가 바라듯이 내가 사랑하는 당신이 안전하기를, 건강하기를,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내가 사랑하는 당신의 삶이 행복과 건강과 안녕으로 가득하기를,